제 시선으로 볼 때 현재 저항받을 자리에서 정확히 저항받았고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무빙이 나오고 있고 타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생각 정리와 함께 본인의 매매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악입니다. 자, 오늘 2026년 1월 29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흐름으로 볼 때 기존에 제가 메인 관점으로 갖고 가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생각 정리와 함께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관점부터 한번 볼 텐데요. 지난 관점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주요하게 저항받을 거라고 봤던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고 이후 하락하는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흐름을 한 방에 반전시켜 줄 수 있는 흐름은 바로 이 고점을 굉장히 강하고 빠른 시간 내에 돌파를 해내고 새로운 파동으로서의 모먼트를 보여줘야 한다. 새로운 파동으로서의 모먼트를 보여준다라는 건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거 반등의 구간이야, 상승이야 라는 사인을 줘야 하는데 그 사인을 보여주려면 복합적으로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거다.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해주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고, 만약에 약세 흐름으로 간다면 이런 식의 채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다가 한 번 더 가속화가 나는 구조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채널을 살짝 돌파해주려고 하다가 현재 다시 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좀 전에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음봉을 뽑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제가 기존에 보던 큰 틀의 관점, 최고점부터 시작된 하락, 그리고 해당 파동은 조정 파동으로 보인다. 그것을 컨펌 내주는 두 구간, 첫 번째 단기 상승 추세, C파의 상승 추세선, 그리고 현재 시작점부터 발생된 상승 추세선, 이 두 가지가 모두 깨졌기 때문에 저는 하락을 보겠다. 즉 A, B의 C파로 한번 쭉 빠지는 흐름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숏을 유지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저는 이 한 파동은 종료되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여기가 하락 파동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입장이 되겠죠. 자, 그랬을 경우 여기서부터 하락하는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면, 여기가 시작점이라면, 그러면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겠죠. 이 한 파동이 계속 지속되어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혹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한 파동을 뽑아냈고 이후에 저점 갱신이 났음에도 장대를 뽑지 못하고 올라왔고 버텼기 때문에 이 한 파동은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한 파동이 쭉 진행됐을 경우에는 중간에 매매하기가 좀 어렵죠. 아무래도 하락 파동이 계속 진행 중이고 중간이기 때문에 한 파동을 끊어먹는 좋은 타점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매매를 하려면 반등을 한번 주고 이 반등 타점이 되었을 때 여기가 숏 타점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럼 이렇게 접근을 한 상태에서 이 한 파동이 종료되었는가라고 본다고 하면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슬슬 보입니다. 현재 흐름에서 다이버도 잡혔고 반등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선도 이탈을 했어요. 그 말은 자, A, B, C의 파동 혹은 1, 2, 3, 4, 5의 파동으로 한 파동은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요 단기 한 파동은 다 나왔지 싶어요. 그렇게 종료가 되었다고 보면 피보나치 되돌림상으로 이 한 파동이 다 나왔을 경우 되돌림을 줄만한 자리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 382 자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 0.5 구간까지도 보이죠. 그래서 요런 정도 자리들에서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 있는가라고 찾아봤을 때에 저는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피보나치 확장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ABC의 파동으로 봤을 때 1대1 자리에 저항도 맞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시작점부터 상승하는 추세의 리테스트 자리로도 보이죠. 리테스트 자리이고 382 되돌림 자리이고 ABC의 1대1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굉장히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 수평 매물대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기존에 저항을 계속 받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단단할 거라고 조금 예상을 했어요. 결국은 어제 그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저항을 콕 받을 때 저희 단톡방 쪽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항을 받을 것 같은 자리에 도달했다. 그리고 저항 받는지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항을 받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 하락하는 파동이 하나 만들어졌고 이후 반등을 주었어요.
그리고 저항받을 자리에서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대로 내려가는 그림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한 발 더 올려치는 이 한파동이 조정파동의 A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자,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키포인트는 뭐였는가 라고 하면 이 파동, 즉 신규 파동, 이 고점을 갱신하러 가는 파동이 일려면 최소한 이 파동은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이 자리를 넘겨줘야 할 것 같다. 더불어서 저항 자리들을 단박에 크게 돌파해주고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흐름상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제 생각에는 이 고점을 따라가는 파동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고 하면 이 고점을 따지 않는 상황에서는 올라오더라도 조정의 파동으로 접근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 파동에 대한 조정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혹은 한 발 더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지만, 여기를 갱신하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 한 파동에 대한 조정이고, 이후 최소한 작은 한 파동이든 큰 한 파동이든 내려갈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오더라도 저는 여기에서 쇼트라인을 지속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꺾인 거를 보고 비트 숏을 단타 진입을 했고, 기존의 알트숏은 이 자리는 불타기가 좀 애매한 자리, 즉 한 발 더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불타기는 하지 않았어요. 알트 불타기를 할 거면 저는 한 발 더 올라오면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비트 같은 경우에서 요쯤에서 숏을 쳤을 때 지금처럼 빠져준다고 하면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트는 일단 숏 진입을 했고, 현재 상태에서는 반익 자리를 노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큰 틀에서부터 볼 때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 메인 시나리오에 대한 흐름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인다. 크게 관점을 바꿔야 할 이유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큰 틀은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봤을 때 세부 파동으로 여기는 조정이고, 그 다음에 신규 하락 파동의 시작점이 여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만약 한 파동이 나왔다면 한 파동이 나온 뒤 반등을 주고 이후 하락 파동이 진행될 텐데, 반등을 주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숏 포지션을 구축할 것인가, 혹은 불타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지금 흐름으로 보아 이 자리는 1차 첫 번째 숏 자리가 될 수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흐름으로 볼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조정이 끝나고 내려갈 수도 충분히 있지만,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올라오더라도 저는 숏트라이 위주로 보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숏을 들어가지 못하셨다고 하면 한 번 더 올려치는 자리들도 기다려볼 만하다. 이런 자리가 온다면 저는 기존에 갖고 있던 알트도 불타기를 한 번 더 해볼 생각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관점 영상을 마무리를 하면서 현재 상태에서 저는 그나마 선물을 하기 때문에 롱과 숏에 대한 매매를 모두 할 수 있어서 코인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물을 매매하시거나 롱만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슬슬 많이 지쳐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롱만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 보이는데, 선물을 하고 계시다면 너무 롱만을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양방향 매매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지금 이런 기회들이 있을 때 도전을 해보시고 그 안에서 수익을 만들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제 생각에는 선물을 하실 거면 롱만 매매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연함을 가지고 무기를 두 개를 줬는데 하나만 쓰면서 힘들어 하시는 건 선물의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항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큰 손실 없이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